다시 연락해도 될까요? 다시 잘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제 대답하기도 지칩니다. 제발 하시라고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선생입니다. 요즘에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그런지 뭔가 좀 가슴 아픈 사연들이 도착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자꾸 저한테 이제 DM 보내시는 분들 하루에도 진짜 많거든요. 어차피 제가 확인도 못하고 답변도 못 드리니까 자꾸만 당장 답변을 내놔라 이런 식으로 보내지 말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여러분이 진짜 고민이 많을 건데 제가 답변까지 안 하면은 답답하고 진짜 빡치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대신에 여러분 사연에 대한 답변은요, 제가 이 영상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썸이든 연애든 이별한 다음에 남자들이 느끼는 진짜 속마음. 그리고 요건요, 제가 지인한테 받아가지고 참 잘 쓰고 있는 독서대인데 이게 흔히 볼 수 있는 우드 스타일도 아니고 투명한 형태다 보니까 되게 세련되고 예쁘더라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더보기란에 UR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별을 마주하는 그 남자와 여자의 명확한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뭐 남자는 이성적이고 여자는 감성적이다 이렇게 퉁쳐서 말씀드리기에는 약간의 무리가 있어요. 대신에 제가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남자들 중에서는요, 뭐 홧김에 순간적인 감정으로 이별을 말한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있어도 한 10% 될까? 뭐 순간적으로 화가 나가지고 남자가 이럴 거면 우리 헤어져 이렇게 말했을지라도 그 전까지 남자의 속마음에서는 이별을 충분히 고민해봤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대신에 여자들에게는 이런 대사가 굉장히 흔합니다. 아니, 오빠랑 너무 많이 싸우기도 하고 나도 힘들어가지고 헤어지자 그랬지. 근데 막상 헤어지고 나니까 너무 힘든 거야. 오빠가 보고 싶고. 근데 오빠도 참 그래. 아무리 내가 헤어지자고 그랬어도 그렇지 어떻게 한 번을 안 붙잡냐. 자, 반대로 남자들 입에서는요, 이 두 가지 멘트가 잘 안 나온다는 거죠. 계속 싸우고 힘드니까 나도 홧김에 헤어지자 그랬지. 근데 영숙이는 어쩜 한 번을 안 붙잡냐.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남자는요, 이 이별을 대하는 그 마인드 자체가 상당히 무겁다고요. 뭐 그 이유가 뭐가 됐든 간에 뭐 이별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재회, 이 리셋되는 과정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다고. 그러니까 애초에 여자분들 그게 뭐 이별이건 아니면 썸붕이건 그걸 말하기 전에 제발 좀 신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순간의 감정 때문에 빡쳐서 힘들어서 혹시나 내가 먼저 헤어지자 그러면 오빠가 나를 붙잡아 주겠지? 그러면 이 오빠가 나를 조금 더 이해해주고 양보해 주겠지? 뭐야, 붙잡지도 않은 거 보니까 애초부터 나에 대한 마음이 딱 그 정도였던 거네. 제발. 오히려 남자들은요, 마음이 참 좋다가도 갑자기 어느 순간 마음이 확 식어버리는 그런 여자 유형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바로 이별을 쉽게 말하는 여자라고요. 이 남자들은요, 쓸데없이 되게 고지식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남자가 한 입으로 두 말하냐? 마치 이런 것처럼. 그 이유가 뭐가 됐든 간에 일단 이별이라는 단어를 입 밖으로 내뱉고 난 다음에 다시 번복하는 거, 이게 남자들에게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별을 그렇게 쉽게 말하는 그 여자에 대한 이미지 역시도 자동적으로 믿지 못할 여자, 언제고 다시 나한테 이별을 말하고 떠날 여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누군가 저에게 정답을 딱 한 줄로 얘기해봐라. 그러면 제발 매달리지 마라. 요겁니다. 왜냐면요, 일단 이유가 뭐가 됐든 간에 남자 여자가 한번 틀어지잖아?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여자가 나에게 매달리냐 안 매달리냐, 이 여부에 따라 가지고 남자 마음이 달라질 확률이 극히 적어요. 아마 여러분들의 주변 데이터만 봐도 알 거예요. 이별 후에 남자가 매달려서 다시 재회한 커플, 여자가 매달려서 재회한 커플, 당연히 전자가 압도적으로 많죠. 그러니까 정말 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남자랑 꼭 재회를 해야겠다 무조건. 그러면 차라리 전략적으로 그냥 꾹 참고 안 매달리는 게 그 이별의 순간에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딱 돌아서는 그 여자의 뒷모습이 훨씬 더 남자에게 매력적으로 어필이 된단 말이죠.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너무 센 척하면서 알았어, 나도 너 되게 별로였거든, 이러라는 거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오빠에게 좋은 감정이 참 많아. 그래서 나도 너무 슬프지만 오빠가 그만큼 고민하고 신중하게 내린 결정이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존중할게, 요 정도 느낌이 딱 좋다고요. 그리고 설사 여자가 막 매달려가지고 남자가 어찌저찌 해가지고 다시 돌아왔다 쳐, 그러면 이게 마냥 해피엔딩이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보통 이제 매달리는 사람들의 단골 대사가 있죠. 내가 더 잘할게, 네가 그동안 힘들었던 부분 나 진짜 바꿀게, 나 앞으로 변할 거야 정말. 자, 먼저 이별하는 순간에 그 남자 입에서 나오는 이별의 주 원인, 그러니까 나의 문제라든지 나에 대한 불만이 되겠죠. 이게 과연 팩트일 확률이 얼마나 될까? 안 그래도 먼저 헤어지자, 썸 끝내자 이렇게 말하는 것도 미안한데 상대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진짜 불만, 진짜 그 상대의 문제점, 근데 너 진짜 못하더라, 이런 거 얘기할 수 있겠어요? 설사 그게 진짜 불만이었어. 그리고 그걸 고친다는 전제로 다시 재회를 했단 말이지. 정말
죽어라 노력해가지고 고쳐졌다 쳐. 예를 들어서 그게 여자의 술버릇이야. 술만 먹으면 연락이 안 돼. 엄청 취해. 근데 이 여자가 진짜 독하게 마음을 먹고 뭐 친구들, 직장 동료들과의 술자리를 아예 끊었어. 술 자체도 계속 끊으려고 노력 중이야.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남자친구한테 오빠 나 잘하고 있지, 나 오늘도 회식 때 사이다만 마셨다? 이렇게 자신이 노력하는 걸 티를 막 내고 알아주길 바랄 거라고. 근데 이 노력의 과정이 힘든 만큼, 그 힘든 과정을 통해 가지고 자신이 변한 만큼 고스란히 상대에 대한 보상심 역시 쌓일 수밖에 없다고. 오빠가 그렇게 나한테 술버릇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던 것처럼 나는 뭐 불만이 하나도 없었는 줄 알아? 나는 그래도 다시 우리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 이렇게까지나 노력하는데 왜 오빠는 예전만큼 연락도 먼저 잘 안 하고 먼저 놀러 가자는 말도 안 하고. 여자 마음속의 불만은요 나름대로 쌓인다고. 근데 이걸 제대로 표현을 못 하겠죠. 겨우 붙잡았던 그 남자친구가 또 떠날까봐. 그렇다고 이게 싹 사라지냐? 아니지. 어떤 형태로든 다시 표출되게끔 돼 있다고요. 오빠 왜? 아니 왜 또 그렇게 말을 해? 아니 뭐 내가 뭘 어쨌는데 왜 갑자기 또 짜증이야? 아니 뭘 또 내가 짜증을 됐어 그만하자. 이게 그 첫 번째 이별의 순간보다 더 큰 상처, 더 큰 비극이 돼서 돌아올 수 있다고요. 마지막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매달릴 것을 권하는 이유. 자, 우선은요 많은 여자분들이 사연을 보내면서 저한테 그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썸이 깨졌는데, 이별을 했는데 다시 연락해도 될까요? 다시 잘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제 대답하기도 지칩니다. 제발 하시라고요. 될 것 같으니까 하란 얘기가 아니야.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나한테 사연을 보낼 정도로 미련과 후회가 남아있는 거 아니야? 맞잖아요. 저는요 그렇게 매달리는 건 역시 이렇게 만나고 이별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구나 세상을 떠나면은 며칠씩 그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절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하잖아. 이렇게 장례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그 죽은 사람의 영혼이 떠나질 못한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매달리는 과정 역시 그 이별의 필수 절차일 수 있다고요. 근데 이걸 제대로 못하잖아. 여러분의 감정 역시도 그 이별의 순간에 머물러가지고 떠나질 않아요. 더 나은 성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못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매달리고 싶으면, 계속 생각이 나면요 될까 안 될까 이렇게 가능성을 따지지 말고 제발 좀 하세요 그냥. 그래야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나한테 사연 보내는 것처럼 미련과 후회가 남질 않죠. 안 그래요? 그리고 제가 제발 말리고 싶은 게 또 하나 있는데, 너무 남자한테 매달리고 싶고 붙잡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은 내 자존감이 와르르 무너질까봐, 괜히 내가 매달리면은 저 남자 가치만 올려주는 꼴이 될까봐, 이런 생각 진짜 비추. 마치 그거랑 똑같아요. 어떤 남자가 진짜 마음에 들어. 근데 자존심 때문에 차마 먼저 내가 말을 못 걸겠어. 저 남자가 나한테 먼저 말 걸 때까지 나는 꾹 참고 있을 거야. 자존심 때문에. 아니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들 그 자존심, 자존감이 올라갑니까? 설사 그런 걸로 올라가는 자존감이 과연 온전한 자존감일까? 자, 오늘은 이별 후에 남자들이 느끼는 진짜 속마음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그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거, 그리고 나라면 과연 어땠을까, 이렇게 입장을 늘 바꿔서 생각하는 그 습관, 이 두 가지만 명심하고 있으면요 여러분들의 그 지금 고민, 그 아픔이 그렇게까지 오래 가지는 않을 겁니다. 힘내자고요. 그럼 지금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마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